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열린 세월호 재판 첫 증인 신문에서 안내만 잘했다면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 증인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진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지난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장맛비로 광주 시민의 상수원인 동복수원지의 저수율이 60%까지 상승해 식수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이 국민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겁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세월호 재판을 방청하러 광주에 온 안산 단원고 희생자 학부모들은 유병헌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경찰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올렸다 놓겠다 그거 해갖고 뭐 물에 담갔다 그거는 시험을 안 맞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예요. 네? 국민들은 물어하는 거지 이게 뭐. 지난 5월 순천 송치제에서 달아났다는 시점과 시신이 발견된 시점이 10여일 정도 간격인데 부패가 심하게 된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반백골 상태였다면서 지문을 채취해 확인했다는 경찰 발표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말이 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 백골이 됐다고 말을 하는데 지문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말이 안 되지. 또 발표가 맞다면 2달 동안 유병헌만 쫓아다녔다던 검경은 뭐 했던 거냐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밭이 유 씨의 DNA가 채취된 별장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수천 명의 검찰과 경찰이 쥐잡듯이 뒤졌다던 곳인데 어떻게 못 찾았냐는 겁니다. 8,000명이라는 인원이 그 2.3km는 다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발견 못했다는 건 뭐가 이상하지 않냐고. 누리꾼들도 못 믿겠다고 들끓고 있습니다. 의혹만 쌓이게 한 갑작스런 경찰 발표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첫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내만 잘했다면 탈출이 가능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침몰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고도 선원들이 자신들만 빠져나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첫 증인 신문에서는 세월호 생존자 6명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따라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했습니다. 쟁점은 탈출하라고 안내방송을 했다면 탈출이 가능했느냐였습니다. 증인들은 대부분 배가 기울어서 힘들었지만 탈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반대 진술도 있었습니다. 선원들과 함께 구조된 한 증인은 일부 선원이 침몰 가능성을 이미 알았고 구조 과정에서는 담배를 피우며 태연히 웃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기네 말로는 그쪽 안에서 뭐 하나가 넘어갔더니 뭐 냉장고가 넘어갔더니 뭐 큰 게 넘어갔는데 그때 자기네는 배 침몰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나온 사람들. 그걸 자기네끼리 쉬쉬하더라고요. 검찰과 변호인은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은 탈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변호인 측은 물리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살인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재판부는 세월호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진도 지역 주민들의 한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김양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대표적 관광지인 울림 산방이 한산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광객이 뚝 끊겼습니다. 영업용 택시들도 손님이 없어 길가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3만 원 벌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여기 혀놓고 하루 종일 저 손님이 없어요. 여름철 관광 특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를 찾은 관광객은 2만 3천여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낚시점과 식당, 민박 등 영세 상가들의 수입은 크게 떨어져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사가 하나 안 돼가지고요. 진짜 굶어서 죽겠어요.
학생들 있고 하는 사람들은요 학교를 보내네 중퇴를 하네 다 난리예요. 영업용 택시를 비롯해 외식업계 등 관광소득은 2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어업소득 분야 피해는 더욱 큽니다. 어류와 해산물 매출액은 15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69억 원이 줄었습니다. 청정역에서 생산된 전복과 멸치, 다시마 등 각종 특산물이 반품되거나 반값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재난지구는 서울시는 특별재난지구입니다. 그거는 그림의 떡의 어떤 침몰한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양식장을 덮치면서 발생한 손실도 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름 유출 피해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도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진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서남의 섬을 찾는 관광객은 다음 달 첫 주말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8월 첫 주 토요일인 8월 2일에 4만 8천여 대의 차량이 서남의 섬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여객선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운항 횟수도 7,400여 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항만청은 하계 휴가 특별 수송 기간인 모레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남의 섬을 찾는 피서객은 57만여 명, 차량은 13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식수원인 화순 동복수원지가 해갈돼 올 한 해 식수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비가 내려 동복수원지 저수율이 지난 13일 33.2%에서 59.7%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식수가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면면과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여당과 야당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를 이계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개 군이 하나로 묶인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는 여당과 야당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권역에 미래형 복합 영농 기반을 조성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실현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수년간 끌어왔고 약 24년 동안에 기업을 이끌어본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 후보보다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 살리기 전문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호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는 탄탄한 인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림축산수산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생산적 복지정책 강화 등 5대 과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농촌 살리기에 나서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나간다면 농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또 큰 성과를 거둘 자신이 있습니다.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전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집권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가 유권자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것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순천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선거 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어제 순천시 선관위에 도당 사무소 변경을 신고한 뒤 연향동 좋은플라자 앞 공용주차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당직자와 당원들이 24시간 근무로 서가번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천막 당사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해 선거 구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민심에 따라 당이 변화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부당 해고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민노총 조합원을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하는 문제로 5월 단체와 민노총 조합원들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어제 몸싸움은 지난달 2일 숨진 전북 신성역의 버스기사 47살 진모 씨의 시신을 망월동에 안장하려다 5.18 단체 회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단체들이 4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시신은 망월묘역에 밤 8시쯤 안장됐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최근 직위 해제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 전교조 광주지부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도를 넘는 언어폭력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해당 교장을 중징계함으로써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질이 부족한 관리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감 승진평가에서 다면평가와 심층 면접 등의 제도를 도입하라고 광주시 교육청이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 어음 부도율이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어음 부도율은 0.14%로 전달 0.19%에 비해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부도액은 33억 5천만 원으로 전달에 비해 7억 6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신설 범인 수는 450개로 전달보다 21개가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후반기 출발이 좋습니다. 어제 LG와의 시즌 10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석 달 만에 5위로 올라섰습니다. 선취점은 LG에 내줬습니다. 선발 양현종이 흔들리고 뼈아픈 야수 실책까지 겹치며 2회에만 3점을 내줬는데요. 타이거즈는 LG의 실책을 틈타 무섭게 몰아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2회 말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바로 3점을 만회하고 4회 역전까지 내달립니다. 타선에는 돌아온 브래필과 신종길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필이 2루타를 때려주고 신종길이 결승타를 만들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운드도 탄탄했습니다. 믿었던 양팀 선발들이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하며 대투진 싸움이 이어졌는데요. 최영필부터 시작한 필승조가 LG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어제 필승조의 호투로 선발 양현종 선수는 시즌 11승을 챙겼습니다. 해태 시절 입단해 2009년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타이거즈와 함께 선수 생활을 해온 유동훈, 김상훈 선수가 유니폼을 벗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재활 중이던 유동훈 선수는 결국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1999년 해태에 입단해 맏형으로서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켜준 유동훈 선수는 무릎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아쉬운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의 캡틴이자 안방마님으로 팀을 이끌어온 김상훈 선수도 입단 14년 만에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선수는 앞으로 지도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어제 승리를 챙기며 두산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4위 롯데와는 2게임 반차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오후 6시 30분 LG와 시즌 11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홀튼, LG는 티포드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는 융합기업이나 협동조합, 스포츠 사회적 기업 등 스포츠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문체부는 충청도와 전라도 권역의 지원센터로 조선대를 지정했습니다. 조선대는 40명 안팎의 교육생을 모집해 다음 달부터 창업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IP 창조존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에 문을 연 IP 창조존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활용한 설계와 시제품 제작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름과일이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때라는 절기대서입니다. 오늘 이름처럼 큰 더위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겠는데요. 어제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1.1도, 장성은 30.3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모두 32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수시로 물을 마셔주시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25도, 영광과 광주 26도, 화순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31도, 구례와 화순, 나주가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토요일에는 태풍 마트모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